안녕하십니까. 강박증인구가 김선인입니다. 하편입니다. 제목 13년 된 강박 증상이 10초 만에 사라진 이유, 극심한 강박증도 완치 가능한 증거.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영현씨는 퇴근길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머릿속에 에이즈에 관한 강박사고가 떠올랐다. 회사에서 건너편에 앉은 성매매 자주 한다고 말해서 에이즈 감염자일 수 있는 박대리가 생각났다. 박대리가 내게 말을 걸 때 손가락으로 어디를 지치게 썼지? 그때 내 입술에 손가락이 스친 거 아니야? 그러면 평소 박대리가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데 그래서 손톱에 피가 나고 내 입술에 그 피가 묻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혀로 핥으면 그 피가 입 안으로 들어가잖아. 입안 점막이 흡수되어 내가 에이즈에 걸린 것 아닌가? 가설이라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강박사고에 불안해했다. 그런데 또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 아까 방금 툭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을 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에이즈 강박증이 더 우세해서 에이즈 걱정이 더 심했다. 박대리가 말 걸면 무조건 피해야겠어. 아예 부장님한테 말했어. 다른 핑계 대고 박대리가 뭔 구석자리로 앉아야지. 그런데 이때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내리를 스쳐간 한 가지 섬뜩한 생각이 있었다. 가만! 내가 지금 우리 갓난아들 있잖아. 아차, 내가 사람 치는 사고가 에이즈보다 더 재앙이었어.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순식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운전을 하며 기갓길에 30분간 기적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박대리 손에 피가 묻든 말든 그놈 피가 내 입술에 묻든 말든 내가 에이즈 걸리든 말든 다 상관없어. 그냥 내가 40대 초반에 죽을게. 반면 동시에 운전 중 사람을 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집 도착 후에 블랙박스 확인을 평소 증상보다 더 심하게 계속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지행동 치료 논리라면 내담자가 에이즈에 대해 그간 1%의 발생 가능성을 잡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 99% 안전을 잡았어야 했다. 반면 운전 강박증이 갑자기 심해진 이유는 1%의 발생 가능성이 갑자기 폭증해야 했다. 그러나 사실 영현씨는 차 안에서 순식간에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이다. 마음이 변한 이유도 갑자기 에이즈 완치약이 나왔다는 뉴스를 차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니다. 운전 강박증이 폭발한 것도 자기 차의 결함을 차 안에서 알게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갓난 아들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 인해 그 증상들이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에이즈 증상은 사라지고 운전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이다. 영현씨가 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에이즈 강박증과 운전 강박증은 원래 영현씨가 미혼일 때 생긴 증상들이었다. 영현씨는 에이즈에 걸리면 10년밖에 못 살아서 그 피해를 도저히 감수할 수 없었다. 또 운전으로 차 사고를 내서 최악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 실형으로 감옥을 가게 된다. 1년간 감옥에서 구속이라는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깜빵 갔다 오면 전과자라는 명예피해를 감수할 수가 없었다. 영현씨는 한마디로 건강하게 욕 안 듣고 천수를 누리고 싶었다. 그런데 에이즈는 죽는 병이고 내가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 반면 과실치사죄로 깜빵 가는 것은 1년만 다녀오면 되고 내가 천수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에이즈가 더 두려웠다. 그러나 결혼 후 갓난 아들을 낳자 영현씨는 에이즈와 과실치사라는 두 사건에 대해 입장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영현씨는 운전하며 갑자기 이런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과실치사죄로 1년간 깜빵 가면 내 피덩이 아들은 1년간 아빠 얼굴도 못 본다. 너무 잔인하다. 에이즈 걸려도 아빠 얼굴은 볼 수 있지. 영현씨는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내 갓난 아들은 지금 생후 3개월로 엄마도 못 알아보는 피덩이다. 요즘 서서히 엄마를 알아보는 듯해.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과실치사죄로 1년간 깜빵 갔다 오면 1년간 깜빵 있으면 그 피덩이가 엄마만 알고 아빠 존재는 아예 얼굴도 모르게 된다. 너무 잔인한 일이야. 내가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최소한 피덩이가 크는 그 소중한 1년간은 옆에 있어줘야 하지 않나? 또 과실치사죄로 깜빵 갔다 오면 전과자가 되고 취업도 안 될 거야. 그리 되면 처자식을 부양할 수가 없잖아. 과실치사죄로 저지르면 내 가족, 내 아내와 아기는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런데 에이즈 걸리면 10년은 더 사니까 피덩이 아기를 초등학교 때까지 10년간은 지켜줄 수가 있어. 10년간 열심히 돈 또 벌어 놓으면 되고 재수 좋으면 좀 더 살아서 지켜줄 수도 있고
그래, 차라리 에이즈 걸리면 내가 천수를 못 누려도 내 처자식은 10년간 지켜줄 수 있지. 과실치사적으로 깜빵 1년 갔다 오면 내가 천수를 누린다 한들 내 가족이 다 죽게 돼. 에이즈는 전혀 문제가 아니야. 운전하다 사고 나면 가장으로서 처자식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용현씨는 가장으로서 내 핏덩이 아들과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막아야 할 사건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 에이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에이즈 걸려도 핏덩이 아기 곁을 1년은 당연히 지킬 수가 있고 10년 기간 동안 잘하면 처자식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다고 계산되었다. 에이즈로 천수 못 누려도 내 처자식만 지킬 수 있으면 그깟 천수 못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술한 용현씨의 심경 변화는 안전함과는 무관하다. 원래 과실치사죄와 에이즈 발병 두 가지 모두 극도로 싫은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내 처자식, 특히 핏덩이 아기를 위해서 내 하나 천수 못 누리는 피해를 감수하고 아기를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것을 택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가 될 수도 있는 운전 중 사람 치는 사건이 더 피해 감수가 안 되게 된 것이다. 이하 생략. 어떤 외국 영화를 보면 어떤 가난한 어머니가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를 어렵게 구했고 변호사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어머니의 어린 아들이 눈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를 수술비로 쓰게 되면 자신은 사형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죽게 된다. 변호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해라고 했다.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 어린 아들이 평생 앞을 못 보게 되어 맹인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피해는 당연히 어느 쪽이나 그리 쉽게 감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식의 인생을 위해 결국 변호사 선임비를 수술비로 쓴다. 그리고 예정대로 사형을 당한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어머니가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안전함을 느껴서 변호사 수임비를 아들 수술비로 줬을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자식을 위해 그 죽음의 공포를 감수했을까? 어느 쪽이 바른 설명일까? 전자를 주장하는 것이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환자가 두려운 사건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신을 하고 불안한 감정도 없어져야만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짓이다. 증상이 선택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모두 가치관의 지배하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까 이렇게 증상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용현씨의 지엽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 즉 강박증 내용이죠. 특정 사건에 대해 안전을 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틀린 치료다. 또 전술한 대로 수십 년 된 증상이라도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피해 감수만 한다면 증상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강박증이 아무리 심해도 내 수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 말 가치도 없고 강박증이 아무리 심해도 완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